김민재 미친 투쟁신과 레버쿠젠전 명장면 모음 콤파니 감독 박수치게 만든 하이라이트 필름. 올 시즌 트로피 수집을 향해 순항 중인 바이에른 뮌헨이 첫 고비를 마주했다. 팀의 주전 공격수 해리 케인 없이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과 DFB 포칼 16강전을 치러야 한다. 패하면 바로 우승이 좌절되기 때문에 공격력이 약해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올 시즌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김민재의 활약이 절실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4일 오전 4시 45분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레버쿠젠과 2024-25 DFB 포칼 16강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12년 만에 무관에 그친 바이에른 뮌헨은 절치부심. 올 시즌 초반 순항 중이다. 리그에서는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9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경기에서 37골 8실점, 경기당 3골 이상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공수균형을 자랑하고 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에스턴 빌라, 바르셀로나에 연패를 당했지만 최근 벤피카, 파리 생제르맹을 연속으로 제압하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좋은 흐름을 유지하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최근 비상이 걸렸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19경기에서 20골을 넣으며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었던 해결사 케인이 쓰러졌다. 케인은 지난 1일 펼쳐진 도르트문트와의 리그 경기에서 전반 33분 오른쪽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의 불편함을 느껴 토마스 뮬러와 교체됐다. 경기 후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이 오른쪽 햄스트링에 경미한 근육 부상을 당했다. 당분간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 공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케인의 이탈로 공격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자말 무시할라, 마이클 올리세 등 젊은 자원들이 있지만 최전방에서 케인의 역할을 해줄 대체자는 없다. 공격력이 약화되면서 단단한 수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다행히 바이에른 뮌헨은 바로 직전 도르트문트와 1에서 1로 비기기 전까지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심에는 단연 김민재가 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모든 경기에 선발로 출전, 뒷문을 책임지고 있다. 제공권도 빼어날 뿐만 아니라 빠른 발을 활용한 넓은 공간 커버 능력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정확하면서도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팀 공격에 기여하고 있다. PSG전 헤더 결승골처럼 중요한 순간에 골도 넣으며 팀에 없어서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김민재는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전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팔꿈치로 가격을 당해 눈주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후반 35분 교체로 물러났다. 하지만 경기 비중을 생각할 때 레버쿠젠전에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바이에른 뮌헨 스포츠 디렉터는 김민재는 기계다. 부상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김민재는 다음 경기부터 다시 출전할 수 있다. 면서 김민재의 DFB 포칼 16강 출전을 예고했다. 지난 시즌 김민재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2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지만 1무 1패로 웃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지난 9월 레버쿠젠과 경기했지만 1에서 1로 비겼다. 2. 뮌헨, 윙어 3인방 방출, 오른쪽 화살표, 케인 성탄 선물로 손흥민과 재회원의 구단. 레전드, 바이에른 새로운 윙어 영입할 것.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해리 케인과 재회하는 그림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영국 매체 트리뷴화는 17일 한국 시간 로타어 마테우스는 뮌헨이 최소 한 명이 윙어와 결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며 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마테우스는 뮌헨엔 이미 3명이 윙어인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 르로이 사네가 있다. 내년 시즌을 기점으로 3명의 선수 모두 뮌헨에 남진 않을 것이다. 구단엔 비슷한 유형의 스피드를 갖춘 선수가 많다. 이는 결국 새로운 측면 윙어를 영입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최근 손흥민의 향후 거취 및 이적 가능성을 두고 연일 다양한 매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기인한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토트넘 구단과 마지막 재계약을 체결했다. 현 시점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1년도 남지 않았다. 올여름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을 것이란 전망이 줄을 이뤘으나 구단은 어떠한 결정도 단행하지 않았다. 이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K는 구단 팬 미팅 행사에 참석해 토트넘에서 영입하고 싶은 선수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토트넘 팬들이 나의 대답에 별로 기뻐할 것 같다. 소니, 손흥민의 애칭을 선택하겠다. 나와 소니의 관계는 정말 좋다. 우리는 토트넘에서 훌륭한 조합을 형성했고 경기장 밖에서도 좋은 친구로 함께했다. 라며 개인적으로 우리가 분데스리가에서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후 독일 매체 아벤트차이퉁은 K는 뮌헨 단장 막스 에베르에게 자신의 소원을 전달했다. 그는 뮌헨에서 손흥민과 재회하길 원하고 있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 구단과 계약이 만료된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계약 종료 사실은 뮌헨이 손흥민 영입에 흥미를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현재 손흥민은 32살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뮌헨에 흥미로울 공격수다. 그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또한 뮌헨에서 대표팀 동료인 김민재와 같이 뛸 수 있다. 라고 알렸다. 또한 손흥민은 과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함부르크에서 뛰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진 레버쿠젠에서 활약했다. 그는 분데스리가를 잘 알고 있는 선수이다. 이제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 종료된다. 뮌헨이 그를 원할 경우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다. 라고 조명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영입될 경우 그와 경쟁을 펼쳐야 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콤파니 감독 체제의 뮌헨은 거의 모든 포지션에 걸쳐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측면 윙어의 경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벤트차이퉁 또한 이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뮌헨 공격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구단은 르로이 사네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6년 세르주 나브리, 2027년 킹슬리 코만과 만료되는 계약에도 두 선수의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나브리와 코망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뮌헨을 떠날 수도 있었던 자원이다. 내년 여름엔 최소 한 명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성탄절은 항상 경건한 소원을 바라는 시간이다. 이는 어린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K는 자신의 상사 에베르에게 희망 목록을 보냈다. 여기엔 그의 전팀 동료인 손흥민의 이름이 적혀있다. 라고 보도한 부분이다. 실제로 손흥민이 사내, 그나브리, 코망 등 뮌헨이 보유한 측면 자원들과 비교했을 때 공격 포인트 생산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케인과의 환상적인 호흡을 기대할 수 있다. 손흥민과 케인 두 공격수는 2015년부터 2023년 여름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호흡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7골을 기록했다. 리그 역사상 손흥민, 케인 조합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없으며 2위가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르 드로그바가 합작해낸 36골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2등, 발롱은 불참한 비니시우스. 상준단이 시상식 참석, 아이들에게 롤모델 되고 싶다. 이번엔 시상식에 참여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24. 레알 마드리드, 나. 브라질, 글로보는 17일, 한국 시간, 비니시우스는 국제축구연맹 2024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라면서 그는 레알 마드리드 팀 훈련을 마치고 상을 직접 타기 위해서 바로 시상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18일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를 진행한 피파는 피파 올해의 선수상에 비니시우스가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니시우스는 지난 시즌 레알의 주포로 맹활약하면서 리그랑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더블을 달성했다. 자연스럽게 2024 발롱도르의 최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실제로 시상식 전까지는 비니시우스의 수상이 유력하게 보도됐다. 그러나 정작 수상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의 심장 로드리.
그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 50경기 출전해 9골과 1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팀의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4연패에 기여했으며 7월 유로 2024에서는 스페인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MVP에 선정됐다. 로드리는 기자단 투표에서 1170점을 획득하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2위는 1129점을 받은 비니시우스였다. 두 선수의 점수 차이는 단 41점. 발롱도르는 전 세계 기자 100명이 투표로 선정한다. 순위에 따라 각각 15점, 12점, 10점, 8점, 7점, 5점, 4점, 3점, 2점, 1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다. 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는다. 이번 발롱도르 선정에는 시리아를 제외한 99명의 투표가 반영됐다.